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가족 대처 매뉴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 가족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상담하시는 가족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오늘은 중독 문제 당사자로 인해서 발생한 도박 빚 때문에 가족이 독촉 전화를 받았을 때, 채권 추심을 받았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전화는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답변은 중독자의 회복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빚 독촉 전화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대화법 3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선 긋기입니다. 가족의 답변은요, 매우 확고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빚 독촉하는 전화를 받으셨을 때, 저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는요, 가족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아니 자식 빚인데 부모가 모른 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유발하고요, 또 비난합니다.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냐, 자식이 이러고 다니는 동안 부모는 뭘 한 거냐, 가족들의 여린 가슴을 난도질하고 자존감을 짓밟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빚은 제가 빌린 것이 아니고 저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과 직접 해결하세요 라고 하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갚을 돈이 얼마인지 질문도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에게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난 관심도 없으니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여지도 주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말을 더 해도 저는 제 의사 전달했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셔야 돼요. 또 모든 통화는 녹음하시고요. 문자 메시지가 온다면 다 저장해 두세요.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하고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할 때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동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방치하고 허용하면요, 상대방은 이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범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스트레스를 준다면요, 경고하고 제재하셔야 돼요. 저는 갚을 책임이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연락하시는 것은 제 일상에 심각한 방해가 되니까 그만하셔야 됩니다 라고 경고하셔야 되고요. 특히 밤에 연락하거나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 채권 추심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 등으로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을 하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가족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족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빨리 단념하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내실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사정사정 하실 필요도 없어요. 본인과 해결하십시오 라고만 반복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물론 마음은 불안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중독자에게 책임 돌려주기입니다. 가족이 독촉 전화를 대신 계속 받아주고 가족이 대신 채권자들과 계속 협의하면요, 중독자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원래는 다 중독자가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가족들이 이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채권자들이 독촉할 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과 직접 해결하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요, 자세히 묻지도 마시고 해결책을 제안하지도 마세요. 또 그러면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빚 독촉 전화가 왔으니 직접 해결해라. 나에게 더 이상 이 전화 오지 않게 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이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의존할 여지를 주시면 안 돼요. 혹시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한다면 즉시 경찰 신고나 법적 대응을 언급하셔야 돼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을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 법률을 숙지하시고요. 위반 사항이 있다면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추심하는 사람들은 은근슬쩍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하면서 나의 권한을 침해하고 침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심리적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빚독촉 전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일상을
파괴하고 굴복시키려는 목적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압박과 스트레스를 줘서 여러분이 짜증나서 불편해서 항복하고 돈을 대신 갚아주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 기대대로 움직여주시면 안 돼요. 빚독촉을 받고 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면요, 빚독촉 전화를 차단하셔도 됩니다. 또 차단하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지나치게 연락이 자주 올 때 하루 중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만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연락을 받으세요. 대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아들 직장에 찾아갈 것이다, 아들 직장 잃어도 좋냐 등의 협박을 해도요, 굴하지 마세요. 아들과 직접 해결해라. 다만 불법적인 추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 말을 전해주세요. 당사자들도 돈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채무자가 실직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족들이 왠지 갚아줄 여지가 보이면요, 당사자가 실직 당하든 말든 이런 것들을 불사하면서 채권자들은 악랄하게 나옵니다. 왜냐? 당사자가 직장을 잃어도 이 집은 가족이 갚아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단호하면 이 사람이 직장에 잃으면 자신들이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호한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요, 가족의 일상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일상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보호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 전화를 받고 끊고 나시면 손이 떨리기도 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비참한 마음에 무너질 것 같은 상태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독촉 전화를 대신 받아주지 않고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중독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가장 난이도 높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몰려오는 두려움과 미안함, 그 감정들은 여러분이 여전히 그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켜낸 단단한 일상입니다. 오늘 가이드가 가족 여러분의 평온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치기였습니다.